네, 이거는 아이들이 타고난 언어 능력에 따라서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일단 읽기 능력 자체가 부족하거나 좀처럼 우리 아이가 세계 세계로 진입을 못한다 할 때에는 다독이 되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독서의 양과 질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네, 이거는 아이들이 타고난 언어 능력에 따라서 아주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능력이 높은 친구들은 언어 이해력과 언어 사고력이 높아서 실제로 저희가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저 아이는 책 안 읽는데 공부 잘한다던데?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가 공부가 다 사실은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언어 능력 자체가 높게 타고난 친구들은 만약에 학습 목적으로만 독서를 봤을 때에는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아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학습을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양에 너무 집중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독서를 이제 단순히 생각한 게 아닌 것이 저는 지금 학습력, 읽기력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책의 내용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얻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강제로 너는 이제 충분하니까 안 읽어도 돼 이거는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당연히 읽게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 지점에 있는 친구들은요, 읽기량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독도요, 사실 아이들마다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인데 다독기를 겪는 친구도 있고 안 겪는 친구도 있거든요. 이유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냥 한 가지 책이 너무 재밌어서 다독하는 친구도 있고요. 이해가 안 돼서 다독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해줄 수는 없는데 일단 읽기 능력 자체가 부족하거나 좀처럼 우리 아이가 세계 세계로 진입을 못한다 할 때에는 다독이 되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책마다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다르고 끌어가는 방식들이 달라요. 이런 거를 계속 읽으면서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인지 자원이 필요해요. 이 경험을 쌓아야 책은 이런 거구나. 책은 이렇게 읽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나는 이런 독서법으로 책을 읽으면 되겠구나를 그 과정 안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때는 양이 상당히 중요해서 이런 친구들은 특히 저학년 때 어떤 책이든 읽어주시고 읽게 하고 읽어주시고 읽게 하는 거 계속 반복하셔서 양을 늘리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 독서의 질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한껏 읽다가 오늘은 1시간 만에 3권 읽을 수 있는데 1시간에 읽을 수 있는 한 권만 읽고 싶어 라고 아이들이 느낄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이걸 읽기 호흡이 길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럴 때 아이가 스스로 천천히 읽으면서 독서의 질, 수준도 높여가는 건데 이거는 앞에 것을 저희가 도와주면 나중에는 좀 저절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책을 잘 읽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많이 하시는 방법은 내용 물어보기죠.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저희가 융통성 있게 물어봐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취조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부모님들이 이제 책을 같이 읽지 않으시면 내용 물어보기가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는 스스로 자기가 읽을 책을 골라서 읽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독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독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읽을 책을 자기가 고르고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른 책을 앉아서 스스로 재밌게 읽고 와, 다 읽었다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 웬만큼 잘 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한 가지 의구심을 가지시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읽었는데 너무 빨리 읽었어요. 그러면 대충 읽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책은 모든 책을 저희가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읽고 싶은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만 성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 책은 좀 재밌을 것 같긴 하지만 내가 너무 집중해서 읽을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아이들이 빨리 읽어버려요.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건 6학년까지는 최소한 자기가 자기 책을 골라서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자기의 독서법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는가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서 교육할 때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정독하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책을 어른들도 책 진입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같은 과정을 겪는데요. 모든 독자가 이런 과정을 겪는데 내가 어떤 책은 좀 발췌해서 읽고 싶을 때도 있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고 싶을 때도 있고요. 정독해서 읽고 싶을 때도 있고 반복 독서하고 싶어서 읽을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 책의 내용이 그 독자에게 어느 정도 호감도가 있는가, 어느 정도 필요가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요즘 독서 교육이 어려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자유롭게 텍스트를 만나고 자유롭게 책을 만나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읽어본 경험치를 쌓기 전에 저희가 너무 정독 독해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모든 텍스트가 재미없어지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읽고 싶지 않네, 이렇게 읽어야만 되는가라고 해서 글을 좋아했던 친구들도 거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독서법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한 5, 6학년까지는 사실 충분히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잘 읽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몰입 독서가 가능한지 살펴보시는 거예요. 책을 읽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각보다 이게 되게 어려운 과정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책이라는 거는 내가 쓴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저희가 읽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언어로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대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라서 책 읽기가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앞에 3분의 1 정도 읽으면 이 작가는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이런 단어를 좀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 그때부터 속도가 빨라지는데 앞에 부분이 그래서 사실 새로운 책을 읽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자의 사고와 저자의 언어를 따라가서 읽다 보면 상당히 몰입을 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옆에서 불러도 모르고 밥을 먹으라는 소리도 못 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몰입 독서를 아이가 종종 경험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고 몰입 독서 했을 때 그 책은 잘 읽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책을 몰입 독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책은 가끔 만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가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몰입해서 읽은 책을 그 자리에서 완독할 수 있는가도 보시면 좋겠는데요. 책이 정말 재밌으면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화장실 가고 싶어도 밥 먹고 싶어도 참고 읽는 일이 일어납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경험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흐름을 끊고 싶지 않고 뒤에 내용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완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2시간, 3시간, 4시간을 견디고 앉아서 읽었다는 건 매우 힘들지만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자기에게 분명히 남은 것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역시 모든 책을 앉은 자리에서 완독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읽기 호흡이 앉은 자리에서 완독하는 책이 생길 만큼 많아지면 나중에는 자기가 또 자기 속도나 자기 스케줄이나 컨디션에 맞춰서 나누어 읽을 줄 알게 됩니다. 이것도 독서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요령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책을 감정이든 내용이든 표현을 하는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책을 읽고 보통 이제 내용을 말하면 잘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감정만 계속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나 이거 읽었는데 너무 이상해. 무슨 내용이 이래? 정말 말도 안 돼. 제가 어제 아이들하고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을 이제 수업을 했는데요.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이 벌레가 됐는데 그냥 버려두고 마지막에는 가족들이 소풍을 간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면서 끊임없이 분노를 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막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책이 자기에게 흡수가 되었다는 거고요.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지식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읽은 내용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한테 퀴즈 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읽은 걸 내가 되새기고 싶기도 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받아들이면 머리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지식을 받아들일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놀라운 지식들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그런 지식을 끊임없이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감정을 말하든 내용을 말하든 이 두 가지를 한다면 또 잘 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